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은철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도 날씨가 좀 따뜻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막 추워지네요. 이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 시설원의 정책 방향 및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 제 전북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앞에 과체 현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앞에 과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PPT에는 그 설명의 자료에는 과체 산업 개요, 과체류 생산 및 출하 동향,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업 현황, 주요 내용,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이제 시침 주요 변경사항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3번부터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체산업 개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크레이에서 농업 전망할 때 주로 발표했던 그런 자료고요.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 3번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 과에서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저희 시설 2개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이제 사업 대상자가 개인이냐 지자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온실을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부터 수출하고 유통할 때까지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먼저 지자체를 사업 대상자로 하는 사업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용수나 배수로를 이제 공사를 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쭉 지나가면 유통 수출 단계에서 보면 3년부터 10년까지 수출 의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규로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작물을 생산하고 수확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3년째부터 이제 품목별로 정해진 의무 수출 비율이 있습니다. 그 수출 비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개인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노란색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시설원의 현대화는 주로 이제 온실의 그 현대화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사업은 현대화 자동화된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 장비들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각종 센서 장비나 각종 영상 촬영 장비라든지 제어 장비, 환경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그려놓을 때 한쪽은 절반은 이렇게 점선으로, 절반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 시설원의 현대화하고 ICT 융복합 시설 보급하고는 지원되는 장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사업에서는 시설원의 현대화에 지원되는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설원의 현대화 장비를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격보온 커튼이라든지 이제 보온 덮개, 순환식 수막 시설, 열회수열 환기 장치 같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은 지열이나 폐열이나 목재 펠릿 등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인 그런 난방 시설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설원의 관련 사업에서 과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칙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 난방시설은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스 난방기나 경유 난방기, 그 다음에 가스나 경유나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또 난방을 하는 전기 난방기도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화석연료가 아니고 이제 지열이나 폐열이나 이제 목재 펠릿이나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또는 신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난방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이고요. 공식 명칭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팜 온실을 이제 짓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전액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온실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시설원의 현대화나 ICT 융복합이나 에너지 절감 시설로 지원되는 그런 시설 장비들도 다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작물 생산 후 3년부터 10년까지 품목별 의무 수출 비율을 준수해서 수출을 좀 하셔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대적으로 뭐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공동 보급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업들의 주관은 이제 농정원이나 농어촌 공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아마 협조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겠지만 우리 시설원의 분야 예산은 계속 매년 연평균 20에서 30% 이상씩 좀 감소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우리 4개 그 세부 사업 기준으로 4개 사업인데요. 이 4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1,14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60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는 470억 원으로 지금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제가 써놨다시피 실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우리 시설원의 그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여기 시설원의 현대화는 작년에 19년도에 45.4%, ICT 융복합은 39.8, 에너지 이용률은 54.8%였는데요. 이게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2018년, 17년, 16년 계속 이런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 저조 때문에 각종 재정사업 평가나 보조사업 연장 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서 이제 예산 감축 또는 이제 사업 폐지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감축되어 왔습니다. 19년도부터 20년도 특히 이때를 보면 거의 뭐 한 40% 이상 감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에서 21년도에 20% 이상 또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아무리 그 농가들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재정당국에서 아니 돈을 줘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뭐 수요가 많다고 달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뭐 지자체에서는 요즘에 계속 많이 부족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원의 현대화 같은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45.4%면 나머지 50% 이상은 불용시키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불용해갖고 반납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아니 100억 원을 줬는데 50억 원씩이나 반납하면서 뭔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러냐 이래버리면 저희도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원에 관련 예산 감액되는 게 이제 상당히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사업을 이제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도달한 것 같아서 지자체 시군 담당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농업인들이 또 공무원들 뭐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또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률부터 개선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집행률을 최소한 거의 90% 이상까지는 좀 높여주셔야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예산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좀 집행 독려를 하셔서 실집행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원에 관련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뭐 제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요 항목들,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조건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설론의 현대화 사업은요, 다른 사업, 우리 그 시설원에 관련 아까 그 지자체에서 하시게 되는 6가지 그 사업 중에서 요거는 사업 대상자가 시설원의 현대화만 좀 다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다 똑같은데요.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인데, 농업 경영체인데, 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선별, 공동계산하는 조직 회원이거나 또는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소속 농가여야 됩니다. 채소나 화훼류를 재배한다고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2가지, 그러니까 공선조직 회원이거나 또는 전문단지 회원이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지원 내용은 주로 이제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관수 관비 시설이나 또 이제 개폐기나 환풍기 같은 환경관리 시설, 그다음에 이제 골조나 장기성 필름, 그 외에 이제 무인 방제기라든지 뭐 전동 운반기, 파쇄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화훼류 같은 경우에는 요 시설원의 현대화, 요 앞에 말씀드린 3가지 그 시설 장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화 조절 시설이라든지 뭐 종구 저장 시설이라든지 화훼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지원 제외 대상은 토지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난방기, 그다음 농기계, 그다음 소모성 자재, 뭐 예능시설, 선별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에서 지원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서 아직도 지자체 분들께서 많이 지금 혼동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이 2018년까지는 지원 대상 장비들에 이제 쭉 열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열거를 하면서 끝에다가 다 등자를 붙여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관수 관비 시설이라고 하면 탄산가스 발생기 등, 환경관리시설은 차광보강시설 등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어서 사실은 현장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드릴 때 여기에 예시된 품목 이외에 다른 시설 장비들도 지원을 계속 해오셨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지자체 지원 실태 현황 같은 거 한번 점검이나 확인을 가보면 너무 다양한 시설 장비들을 지원하고 계셔서 사실 우리가 지원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계셔서 2019년도부터는 등자를 빼고 지원 가능한 시설 장비들만 별도로 사업 시행 지침에 명기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항목들은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그런 시설 장비들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이제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은 기존 온실을 현대화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생산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기존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사업 대상자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자는 모든 그 시설 채소나 화훼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이 다 이제 사업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요. 지원 내용은 각종 센서 장비, 그다음에 영상 장비, 제어 장비, 그다음 정보 시스템이고 아까 처음에 우리 시설원에 관련 사업들 개괄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설원의 현대화 지원 대상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비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시설원의 현대화 지원 대상 장비를 같이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원 조건은 원래 이제 시설원의 현대화하고 지원 조건 같았었는데요. 올해부터 20년도부터 지원 조건이 좀 변경이 됐고요.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로 변경이 됐습니다. 융자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요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이 이제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컨설팅이 100% 보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일반 사업에서 자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컨설팅에서 자부담이 20%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농가 부담으로 치면 컨설팅 1회당 한 총사업비가 50만 원이니까 농가 컨설팅 받으실 때 자부담으로 10만 원은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ICT 융복합 확산의
세부 내역 사업으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팜 온실을 직접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자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채소나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여기 뭐 철골, 자동화, 비닐 온실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어떤 유형이든 온실 신축은 가능하고요. 스마트팜만 되면. 그래서 그게 유리 온실이 되든 아니면 뭐 폴리카보네이트나 뭐 이런 걸로 그 피복을 처리한 경질판 온실이든지 아니면 뭐 철골 비닐 온실이든지 또는 파이프형 비닐 온실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기준 단가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표준으로 삼는 예산이 이제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30억 원, 그다음에 파이프형 비닐 온실인 경우에는 헥타르당 7억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온실을 짓고 계신 분들이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온실을 짓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사업 추진할 때는 농가의 실소유액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가분들께서 하우스 안에다가 어떤 시설 장비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표준적으로는 이 정도 한다. 대신에 그 정도 가물을 잡고 계시고 실제 사업 추진할 때는 실제 소유 금액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는 게 이게 온실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사업 계획서 써서 농식품부 신청하는 단계까지 지자체에서 좀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요 이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모 심사할 때 그때 같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는 요 온실 신개축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신청 단계에서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 조건은 시설론의 현대화하고 조건이 같고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수출 전문 온실 신축이기 때문에 온실이 신축되고 농작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시면 그 품목별로 정해진 의무 수출 비율을 준수해서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준공일 또는 작물 수확일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차부터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토마토가 40%, 파프리카 50, 딸기 60, 기타 나머지 품목들은 30% 이렇게 수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 그 농식품부가 이제 필요한 시기에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월달, 9월달 이때 이제 공모를 해서 11월 초에 사업자 선정을 했었고요. 20년 사업자는 작년 11월 달에 공모를 했었고 19년 사업자는 작년 7월 달에 공모를 해서 좀 공모 시기가 좀 들쭉날쭉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공모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기도 굉장히 좀 타이밍 맞추기도 좀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22년 사업자 공모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신청 때부터는 좀 기간을 정해서 그 시기에 신청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사업자 공모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내년 9월 달에 최종 사업자 선정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원의 현대화나 ICT 사업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동안에 사업 시행 지침에서 3월 달에 신청받고 8월 달까지 예비 사업자 선정해서 농식품부 제출하고 그런 일정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 직접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3월 달까지 이렇게 빨리 받지는 않을 거고요. 사전에 이제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하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보통은 한 5월이나 6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은 여기는 사업 대상자가 채소하고 화훼에 이제 버섯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시설 중에 공기열 냉난방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도 사업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농업인의 영농편이나 아니면 교육 목적으로 이제 온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공기열 냉난방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공기열 냉난방 시설하고 그다음 낙엽보온 커튼, 수막 지배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지원 조건은 시설론의 현대화나 온실 신축이나 다 똑같습니다. 보조 20, 국고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원 대상 장비는 수막 지배 시설이 이제 순환식과 비순환식 수막 지배 시설이 있는데 비순환식 수막 지배 시설은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낙엽보온 커튼은 보온율이 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제품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항원법 기준으로 70% 미만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또 하나 내역 사업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에 있는데요. 여기도 그 사업 대상자는 채소, 화훼, 버섯을 이제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시군 자치구가 또 사업 대상자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축산농가도 일부 축산농가도 지열하고 폐열 냉난방기 보급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하고 닭, 오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개방된 축사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창개사나 무창돈사 뭐 이런 그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혼동하실까봐 고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수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혹시라도 과수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걸로 착각하셔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실수로 그렇게 하시는 지자체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요. 과수는 우리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유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열 냉난방 시설하고 폐열, 그 다음에 목재 펠린 난방기를 지원을 하고요. 지원 조건은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이라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지열하고 폐열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 60%, 용자 10%, 자부담 2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용자 포함하면 농가 부담은 20%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목재 펠릿은 보조율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 30, 용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중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자체에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보조 사업자로 해서 교부 결정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시설원의 온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신재생 에너지 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하고요. 지원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스마트팜 ICT 사업도 그렇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좀 큰 사업 규모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가끔 이제 농가분들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좋다니까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또는 필요한데 그거를 사업 계획에 담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뭐 자부담이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그냥 한번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시설 장비가 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 신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컨설팅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고 100%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받고 실제로 온실에서 필요한 난방 부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 이제 새고 있는 뭐 에너지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우리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중에 고효율 에너지 기기 공동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자체에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우리 그 사업에서 좀 과외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한국전력하고 농어촌공사가 2018년 말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농가분들이
지열이나 공기열 이런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 그 시설을 설치하면 농가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더 드리는 뭐 그런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자는 우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지열이나 공기열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분들이 대상이 되겠고, 이분들에게는 지열이나 공기열 냉방기 설치할 때 필요한 설치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냥 농가분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난방기 용량에 따라서 킬로와트당 7만 원씩 산정을 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파프리카 농가 같은 경우에 뭐 1헥타르를 온실을 운영하시는 파프리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열 용량이 1000kW 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을 받으셔서 자부담 경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전기 난방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지열이나 공기열 난방기로 이제 교체를 하시게 되면 난방할 때 이제 전기 요금이 좀 많이 전기 사용량이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절감 전력량을 킬로와트당 42원씩 산정을 해서 연간 최대 4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추가로요. 그래서 이분은 또 8천만 원을 추가로 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 이제 한국전력에서 만들어진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국비나 지방비를 편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셨으면은 이 에너지 공동고기 보급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신청하셔가지고 추가 지원금 받아가세요. 이 정도만 안내만 좀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에서는 뭐 그냥 돈을 농가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각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도 다 그 의무 할당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좀 회수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 지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뭐 CO2 뭐 1톤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원금 회수까지 기본 7년, 그 다음에 7년간 그 회수가 다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해서 1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한국전력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얼마인지, 요거는 농가가 직접 그 실적을 산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에서 전문가가 와서 감축 실적을 이제 그 산정을 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 농가분께서는 한전에서 뭐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그것만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 대상자가 농업인이 아니고 이제 시군, 구, 지자체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함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사업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사업 유형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뭐 큰 글씨로 써져 있는 것처럼 노후온실단지 개보수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신규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노후온실단지 개보수는 이제 그 해당 온실들을 스마트팜으로 좀 전환을 하고 싶은데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지들의 이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지원받고 나면 이제 해당 시군구는 그 단지를 어떻게 스마트팜으로 해나갈 건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고 이행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신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지금은 온실이 일부만 있거나 거의 없는 그런 토지에 앞으로 여기에다가 스마트팜 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 이런 경우에 신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사업 면적 10헥타르 이상, 노후온실은 5헥타르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 단지 조성할 때는 단지 면적이 최소 10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노후온실 단지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온실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온실 단지는 밑에 이제 별표를 보시면 70% 이상이 단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신규 단지는 생산 시설이 70%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후온실 단지는 온실 전체 합한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지지 않습니까? 온실 단지여야 되기 때문에 온실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고 합하면 그
그 5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노후 단지로 해갖고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고요. 최소한 단지화가 된다는 거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비율을 일단은 70% 이상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5헥타르 이상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이 붙어 있다는 개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거나 아니면 온실이 각종 이제 필지가 다 붙어 있거나 그런 거를 이제 그 단지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단지에 이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온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공시설이나 또는 선별장, 주차장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소한 70% 이상은 온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선별장이나 가공시설을 그 온실 단지에 조성 안 하고 인근에 있는 선별장이나 가공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 온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반 조성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온실은 절반만 짓고 나머지는 다른 부대 시설을 짓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온실이 7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업 기간은 2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게 되고요. 예산 배정은 1년 차에 40%, 2년 차에 60% 이렇게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2년도 공모는 아까 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공모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필요한 시기에 이제 그동안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온실 신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반기에 신청하고 9월 달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샘플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원당지구 화훼단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화훼단지인데요. 노란색 테두리 안에가 이제 사업지구고요. 여기는 거의 대략 한 95% 이상 다 온실로 되어 있는 단지고요. 이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시설이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개보수가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운데 빨간 선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상수관 고양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용수를 이제 상수도를 좀 사용하는 데도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상수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온실마다 이제 배수로 정비를 파란 초록색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형 관정도 필요한 경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렇게 이걸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온실들은 이제 스마트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안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이제 신청을 해서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동네 온실 단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실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고 양쪽에 이렇게 조그만 좁은 배수로가 있고 수로가 파손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차량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배수로를 지하 안으로 묻어버리고 양쪽을 다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해서 이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화훼 단지인데 이제 폐식물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버리고 방치하고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폐식물 처리 시설도 별도로 이제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서 폐식물도 처리할 수 있게 영농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규 단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충남 부여군입니다. 여기는 실제 이제 사업 계획은 실제 요거에서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일단은 신규 단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신청을 한다.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이제 왼쪽에 선생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최초 계획인데요. 중간중간에 하얗게 이제 온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는 이제 온실이 있었는데 그 온실을 포함해서 나머지 논에다가 계속 여기다 스마트팜 온실을 짓겠다.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다 스마트팜 단지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사업의 신규 단지 조성이고요.
이거를 신규 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여기는 이제 주로 여기는 이제 철골 유리 온실이나 철골 비닐 온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논에다가 이제 철골 온실을 짓게 되면 집안이 약하니까 이제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논을 그냥 까 엎은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하고 다짐 공사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원래 온실이 없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성토를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유리 온실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데도 이제 성토하고 여기도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혹시라도 뭐 이런 데 만약에 여기는 전체 이제 한 3헥타 정도 되는데 단일 온실을 지을 계획인데요. 만약에 뭐 나눠서 짓겠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필요하면 지금 도로하고 뭐 용배수로도 같이 이제 개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끌어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온실 단지하고 조금 차이점을 보시면 좀 보이시죠? 노온실 단지는 기존에 이미 온실이 다 있어야 되는 그런 단지였고 신규 단지는 온실이 뭐 일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데를 새로 개발해서 거기다가 온실을 다 올려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 차이점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시설원의 현대화하고 시설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하고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세 개를 요약 정리한 건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업은 똑같이 다 온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그다음에 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팜으로 전환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준다. 에너지 용이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을 한다. 그 차이점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표시돼 나가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시행 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 사업 시행 지침이 이렇게 변경됐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사업 부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인의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원에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다 융자를 끼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법인들 중에 융자 그 사업 부지에 이제 담보 제공을 하고 있는 법인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업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이제 추가로 이제 대출이 가능해서 보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냐면 이렇게 부지가 요만큼 있는데 그 담보 제공했는데 일부만 담보 제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1억 원 정도만 담보 제공이 돼 있고 9억 원은 추가로 담보 제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이 조금이라도 돼 있으니까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완화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요거는 실제 담보 제공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를 시군에서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기로 인한 대상자를 교체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2019년도까지는 사업 대상자 변경하는 경우에 그때는 시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사업할 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은 시군에 있잖아요. 근데 변경하는 거는 또 시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사업 진행하는데 괜히 그냥 시간만 소요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 교체하는 것도 시군에서 다 하고 결과만 시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거, 그다음 그분이 포기해갖고 대체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지금 이제 2020년부터는 시군에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좀 조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뭐 우리 사업만 조정을 한 건 아니고요. 2020년도에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올해 1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는 2천만 원 이하, 그다음 시설 공사는 이제 공사별로 2억 원, 1억 원, 8천만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이 조정이 됐고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재부 지침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처 모든 사업이 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신청은 2019년도에는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거를 20년도에는 농가 주소지 또는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다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 아마 경남이었나요? 경북 남부 지역이었나요? 이쪽에서도 좀 민원이 좀 있었고 간간히 이제 수도권에서도 좀 민원이 좀 있는 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인접 지역에 사는 농가분들이 이제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여기 안동하고 예천하고 있으면 살기는 안동에 사시는데 논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논이 하우스가 예천군이다 주소가.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해가지고 어디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이었으니까 예천군에다 신청해서 예천군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지침을 바꾸게 된 배경은 뭐냐면 아마 경남이었던 것 같아요. 경남이었던 것 같은데 농가분이 경남이면은 어디를 예를 들까요? 김해를 예를 들까요? 예, 김해하고 창원으로 그렇게 해볼까요? 김해에 사시는데 창원에 사시는데 하우스는 김해에 있어요. 그래서 김해에다가 신청하고 이제 지원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김해에서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창원에서는 그래도 토지는 김해에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지침상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창원에다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소지 또는 사업 예정지에서 지원이 가능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지원을 받으십사 하고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바꾸니까 또 이렇게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로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업 예정지에 신청 가능하니까 저쪽에다 신청하세요. 중과 주소지에 신청 가능하니까 저쪽 시군에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좀 그런 부작용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시켜달라 뭐 이런 지자체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지자체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군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농가분들께서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부하지는 마시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으셔서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지원 대상이 아니면 그때는 뭐 부득이하게 탈락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아예 신청 접수조차 안 받아버리면 농가분께서는 계속 이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오늘 시군에도 전화하시겠지만 농식품부까지 전화하셔서 이제 계속 그 불만을 민원을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신청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따른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시라 이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2019년도에는 온실 시공능력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온실 시공능력평가가 201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전에 이 시공능력평가를 하던 협회에는 온실 시공능력평가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뭐 이거를 받아야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온실 시공능력평가를 뭐 참고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온실 시공능력평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얘기니까요. 이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실제 받아야 되는 거는 온실 시공능력평가가 아니고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그 건설 시공능력평가인가요? 건설 전문 건설업체 그 혹시 그 차장님 이름이 뭐죠, 그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하는
그냥 시공능력 평가죠. 예, 그 시공능력 평가 그거는 받으시는 게 맞는데 온실 시공능력 평가를 받아야만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성 필름하고 골조 이제 지자체 공동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 올해부터는 이제 농협이나 조공법인을 지정해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직접 공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담당 공무원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수용을 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실 신축 사업 응모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자가 설계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건이 좀 변경됐는데요. 온실 신축 사업은 그 온실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농업인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는 자가 설계형이라고 그러고요.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설계하는 경우는 위탁 설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업인분들은 보통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온실을 짓고 싶어서 자가 설계형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농업인이 공모를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설계비가 농업인 부담으로 이제 온실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정확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농업인한테 이제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돼서 자가 설계형도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에 설계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ICT 연구과학 확산사업 보조 비율은 아까 사업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2020년, 21년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미 2020년도 사업 시행 지침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예고했던 대로 이제 제도가 변경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사업에 참여할 때는 그냥 농업 경영체를 등록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 신청서나 계획서하고 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당시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지원 제외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군 담당 공무원들께서 농가의 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는 권한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이거를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 지원 제외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마 좀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지원 제외하는 거는 바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영체 등록 정보가 지금 농가들이 한번 입력하고 나서 그 현행화가 되지 않고 예전 자료들이 그대로 있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농식본부에서도 이걸 현행화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전체적인 사업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올해 결정된 건 아니고 2019년도에 이미 그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시설원의 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 수도 많고 다 개별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라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년간 좀 유예해달라 해서 2011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확인해서 현행화시키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좀 이러셔서 일단 내년도에는 이거 지원 제외는 하지 않고 다만 계속 정책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에그릭스에 각 사업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하는 그 시스템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군만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그 시스템 이제 입력하는 거를 좀 확대를 좀 해나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바로 이제 경영체 DB하고 연계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입력이 되면 시스템상으로
경영체 등록 정보를 일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보통계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정보는 모든 신청서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핵심 정보들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인의 이름, 주소, 그 다음에 농지 주소 면적, 그 다음에 재배 품목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온실이 이제 비닐 온실이냐, 유리 온실이냐 이 정도로 중요한 정보들만 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순환식 양액재배 시설 지원 요건 강화인데요.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냥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1년부터는 시군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을 할 계획이고요. 원래 이거는 20년부터 이렇게 제한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좀 이거 시기를 좀 유예해달라 해서 지금 1년간 지금 유예를 해서 21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안동시의 전체 예산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비순환식 양액재배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건 3천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스마트팜 ICT 응복합 사업의 정보 제공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의 그 빅데이터, 스마트팜 빅데이터 운영하고 이제 지금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팜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서 수집된 그 많은 정보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다시 농가들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농가분들께서 사업 지원만 받으시고 정보 제공해달라고 그러면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을 지원받으면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단순하게 그냥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모든 농가들이 다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농정원에서 필요한 농가분들한테 가서 정보 제공에 좀 협조를 해달라고 동의를 구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농가는 반드시 정보 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농가한테 일일이 쓰라고는 안 하실 거고요. 자동으로 농정원 서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정원으로 데이터가 갈 수 있게 동의를 해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열 사업의 사업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 기간을 반영해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이제 지열 사업 하시는 분들이 1년 안에 사업을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집행률이 매번 이제 2월을 하게 되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거는 실제 필요한 사업 기간을 이제 반영을 해서 2년으로 바꾸고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1년 차에는 예산의 50%가 지원이 되고 2년 차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사업 시행 지침에 이제 예고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컨설팅의 자부담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100%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만 의무였고 나머지 시설 설치 컨설팅이나 확인 점검 컨설팅은 저희가 권장으로 해놔도 농가분들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무료였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로 하게 되면 자부담 때문에 농가분들이 안 받는 경우, 컨설팅이 필요한데도 안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여기까지는 반드시 좀 받아야 되겠다 싶은 데까지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권장으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사업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가 설치되면 바로 나가서 제대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설치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대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신지 확인 점검 컨설팅 이렇게 기본적으로 3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전 컨설팅하고 설치 컨설팅은 의무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점검은 농가분들께서 원하신 경우에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농가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되면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농가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농정원에 이제 컨설팅 의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열 냉난방 시설 보조 비율을 변경을 좀 할 계획인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냉난방 시설을 주로 많이 설치하는 게 지열하고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큰 것도 있지만 지열을 설치하기 위한 대체 부지가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열을 설치하기가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냉난방 시설입니다. 대신 이제 공기열 냉난방 시설은 별도 추가 부지가 거의 필요 없이 외부에다 히트펌프만 설치를 하면 쉽게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업 수요 측면에서는 공기열이 더 많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어서 보조 비율이 지방비 포함해서 80%였습니다. 자부담은 20%밖에 안 됐는데, 공기열 냉난방 시설은 에너지 절감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보조 비율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 효율은 지열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오히려 자부담은 더 좀 높은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점점점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신청하는 농가가 계속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열 냉난방 시설은 자체 이제 그 성능이나 문제 때문에 이제 강원도나 이제 경기도 북부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설치를 좀 꺼려하는 농가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호남이나 경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문제점 없이 이제 운영이 가능해서 보급을 확대해도 지금 되는 상황인데, 자부담 부담 때문에 그냥 좀 어려워하고 계셔서 아마 이 부분도 경남에서 좀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40%, 용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그래서 2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지방비에는 변동이 없고요.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용자 포함해서 자부담이 50%에서 30%로 20% 줄어들도록 그렇게 이제 보조 비율을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 요 안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이제 그 변경된 비율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 시행 지침 내려보낼 때 그때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기하고 이월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할 계획인데요. 요거는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실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농업인분들이 쉽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월시키고 하는 게,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올해 돈도 없는데 내년에 하지 뭐, 어차피 내년에 신청하면 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인분들께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가는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어 좋겠지만, 우리 사업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산 삭감폭은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해당 시군에 돌아가는 그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폐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농식품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도별로 그 사업 포기했거나 이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를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 정산 결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때 올해 사업 포기하신 분하고 이월하신 분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년 사업자부터는 저희가 좀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이월하신 사업자분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서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업을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이렇게 하고 계신 데도 계시고 아직 안 하는 지자체도 계십니다. 세게 하고 있는 지자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모든 시설원의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그냥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한 2, 3년 제한하는 데도 계시고, 어떤 지자체는 아예 그냥 제한 없이 포기해도 그냥 이듬해 다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사업 지침을 명시를 해서 일단 모든 시설원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설원의 현대화, ICT,
그다음에 에너지용 효율화 전부 다 이제 몇 년간의 일정 기간은 사업 참여를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20년 사업자부터 별도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 사전 예고도 없이 올해 사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거냐 어제 정부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한하는 거는 내년도 사업자부터 제한을 할 거고요. 이제 관리만 제가 20년도 사업자부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구매 체계 표준화를 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현재 이제 철골하고 여기 장기성 필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각 지자체들 점검을 쭉 다녔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잘하는 데도 계셨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데도 계셨고 그래서 아예 힘들어서 올해는 공동구매 안 하겠다 해서 포기하신 지자체도 이제 계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제 농협에다 그냥 단순하게 위탁해 놓고 농협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일부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동구매를 하시는 그런 지자체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나 농업인이나 다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좀 할 계획이고요. 농협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거래하던 업체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구매하고 물건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다른 업체들은 왜 우리는 여기에서 배제를 시키느냐 이제 이런 형태의 불만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농업인은 또 농업인대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경북 성주군에서 한 공동구매 시스템이 이 두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보여서 좀 지자체에 소개를 하고 이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에서 하고 있는 그 공동구매 체계를 보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처음에 농업인 수요 조사를 하고 그다음 농협에서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한 다음에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을 하면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성주군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농업인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규격이나 그런 이제 제품 이것들을 수량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거를 얼마에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가격을 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농협이 해당 업체와 이제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각 농협에서 체결된 단가로 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주군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참여업체 모집 공고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업체를 좀 지나치게 좀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여기만 그냥 모든 업체들이 다 업체 견적서 내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풀면 물론 이제 일정한 자격 요건 같은 거는 부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꼭 나하고 그동안에 거래했던 업체들만 제출을 해라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공개 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견적서를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게 농가나 업체나 또 지자체 부담도 이렇게 많이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준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비닐, 폐양액 등 영농 폐기물 관리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기성 필름 지원할 때 이제 폐비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현재는 그냥 뭐 장기성 공동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21년부터는 교체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순환식 양액 재배 시설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올해 내년도에는 30% 이내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축소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한 지원도 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농수산 자조금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이제 의무자조금 품목에 있어서 의무 거출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원 농림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와 마찬가지로 자조금 부분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에서 지원 배제하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농식 분야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업에서도 이제 제한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부터 의무거출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통과가 없으시면 자조회에 납부를 하고 납부 영수증을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21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2년 사업자 신청하실 때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20년도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 사업 신청 받을 때에는 의무 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내년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의무 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문으로 부산시 금정구에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을 이렇게 사업비에 포함해도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우리 사업 시행 지침에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국비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국비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는데 해당 그 사업자는 1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면 국비 20%니까 원래 2,0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좀 편성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으세요.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지원 가능한 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다 하면은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자가 국고보조율 20%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까 들으면 1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로 교부 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정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 비율에 맞춰서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국고 보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은 가능하고요. 우리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는 개인당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까지 같이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에서 사업 대상자는 현재 고정식 온실에서 시설 채소나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온실을 포함해서 신규로 신축한 온실까지도 사업 대상에 지금 포함 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해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 온실 짓고 내년까지 2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온실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우리 ICT 무과 확산 사업이나 또는 시설원의 현대화나 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7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죠. 그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요. 예, 거기는 그 법은 그 지방비에 관련된 그 사항이 적용되는 법이고요. 국고보조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국고보조금 집행하실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기존의 지침대로 기재부 지침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행안부에서 저희나 다른 부처의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국고보조 사업도 이거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뭐 연락 통보받거나 뭐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한 개의 사업으로 한 개의 공사로 이제 발주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사업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양액기하고 환풍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경우에 물론 그 한 시설공사업자가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성격이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따로 발주를 해도 됩니다. 양액기 설치 공사 따로, 그다음 환풍기 설치 공사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의도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요 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의 공사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다격 보온 커튼 설치 공사인 경우에 사실 다격 보온 커튼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물품 구매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분리 발주해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역에 이제 공사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좀 이제 증빙을 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사업 대상자가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보온 커튼 설치 공사 하시는 분은 보온 커튼까지 본인이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걸 거고,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물품하고 또는 다른 공사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시설 장비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시군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원하면은 사실 지침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것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제어 시설하고 그다음에 양액기를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어 시설은 ICT 용도가 박산 장비니까 그냥 시설 제수나 허회 재배하시는 농가면 아무나 가능하고 근데 양액기는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장비니까 반드시 공선조직 회원이거나 아니면 전문 생산단지 소속 농가여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분이 지원받으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원받는 거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공선조직이나 전문 생산단지 소속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얘기고요. 너무 지금 품목별로 또 제품별로 제조 회사별로 또 규격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매년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매번 조사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이제 평균 단가를 해서
해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에너지용 효율할 때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제조 회사가 어느 회사 거냐, 그 다음에 열 용량이 몇 와트짜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히트펌프는 그냥 평균 3천만 원 이렇게 해놓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도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격 보온 커튼 예를 들면 1세제곱미터당 뭐 11,000원이다 이러면 이게 제품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보다 훨씬 싼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니까 일종의 좀 부작용이 딱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나는 더 비싼 거를 쓰고 싶은데 왜 11,000원까지만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서 시군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요.